네, 저희는 오전에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의 구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웹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클라이언트에서는 리퀘스트를 보내고 서버에서는 리스판스를 보내주는데, 서버가 리스판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동작들을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이 그림은 자꾸 봐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 PC의 웹브라우저가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나 태블릿의 웹브라우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요청을 보내고요. 요청을 보낼 때 뭐 URL 주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뭐 URL 주소라든가 어떤 사용자 데이터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리퀘스트로 서버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이 웹 서버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웹 서버는 톰캣을 사용해서 톰캣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톰캣 서버는 여러분들 지금 이클립스가 톰캣 서버를 실행 중이죠. 톰캣 서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URL과 데이터를 포함해서 요청을 보내요.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요, 응답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응답을 만들어서 보내주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서버가 저장하고 있었던 HTML 파일,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둔 HTML 파일인 거죠. 우리가 어제까지 만들었었던 그런 파일들을 의미를 합니다. 미리 뭐 이미지와 링크와 리스트와 테이블과 이런 것들을 HTML 파일로 미리 만들어서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장하고 있다가 요청 주소가 저장하고 있는 HTML 파일이 요청 주소가 되면 그 HTML 파일을 그대로 리스판스, 응답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웹 서비스는 과거에는 이걸로 충분했었어요. 과거에 뭐 한 20-30년 전에 과거의 웹 서비스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둔 HTML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그 HTML 파일을 요청을 하면 그거를 리스판스로 보내주는 걸로 충분했었어요. 근데 요즘의 웹 서비스는 다 어때요? 뭐 우리나라 포털이 됐든 혹은 뭐 SNS가 됐든 모든 포털들은 사용자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그 사용자마다 맞춤 데이터들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들마다 리퀘스트를 보내는 시점마다 보내주는 리스판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을 보시면 실시간 기사들이 매 순간 바뀐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현재 많이 본 기사라든가 현재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라든가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런 실시간으로 바뀌는 그런 녀석들을 HTML 파일로 매번 저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서버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그때그때 새로운 웹페이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HTML을 만들어내면 돼요. 이렇게 리퀘스트가 도착할 때마다 그 리퀘스트에 맞는 응답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바 쪽에서 서버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서버 애플릿이라고 해서 서블릿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바 클래스가 서블릿 클래스인 거고요. 그 서블릿 클래스가 요청이 올 때마다 HTML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요청이 올 때마다 새로운 HTML을 만들어서 그 HTML을 리스판스, 응답으로 보내주죠. 응답으로 보내주면 클라이언트는 그 응답을 전달을 받아서 HTML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동적인 웹 서비스를 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HTML 파일이 서버 쪽에서 HTML 파일이 그 완성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완성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가 왔을 때, 그리고 그 리퀘스트가 get 방식이면 get 메서드에 의해서 HTML 코드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요청이 왔을 때 그 요청이 만약에 포스트 요청이다 라고 하면 do post라고 하는 메서드에 의해서 HTML 코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HTML 코드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만들어진 HTML 코드를 누가 클라이언트까지 보내준다? 웹 서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톰캣이죠. 톰캣 웹 서버가 이렇게 그 동적으로 만들어진 HTML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블릿을 만들 때 웹 서블릿 이렇게 했었고, 네임 만들어주고 URL 패턴 만들었었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고요. 이런 것들 손으로 우리가 직접 다 코딩한 게 아니에요. 이클립스에서 얘네들 만들어주는 메뉴가 있었죠. 그 메뉴에서 클릭하면서 몇 가지 정보들만 넣어주시면 이런 그 기능이 동작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블릿은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는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메서드 두 개는 뭐냐면 doGet 그리고 doPost예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은 URL로 요청이 오는 거예요. 이런 URL 패턴으로 요청이 왔을 때, 그리고 요청의 방식이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똑같은 URL 주소에 대해서도 get 방식의 요청이 올 수도 있고 포스트 방식의 요청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get 방식의 요청에서는 doG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에 의해서는 doPost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거는 doGet이나 doPost를 자동으로 호출하는 거는 누가 호출한다? 실행되고 있는 웹서버 프로그램이 우리가 만든 서블릿 클래스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혹시 오전에 한 것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자, 질문 없으시면 저희 index.html 다시 하나만 더 만들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index.html에서 리스트 아이템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할까요? 리스트 아이템을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 안에다가 링크를 하나 더 넣을게요. 자, 그리고요. 여기 href 속성에다가 유저 인포라고 할게요. 유저 인포. 그냥 붙여버릴게요. URL 주소에서 뭐 대쉬나 언더스코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유저 인포 이렇게 할게요. 로그인 기능은 아니지만 로그인과 비슷한 기능만 한번 해볼게요. 뭐 유저 로그인 뭐 이렇게 한번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거는 HTML 코드가 바뀐 거기 때문에 서버를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서버는 계속해서 실행 중인 상태이신 거죠.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주소를 JSP 1번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index.html이라고 파일 이름을
쓸 필요도 없어요. 왜? web.xml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웰컴 파일이 무엇인지, 첫 페이지에 보여줄 파일이 무엇인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 자체, 그 파일 이름 자체도 쓸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만 주소를 하시고 엔터. 자, 요청이 됐죠. 자, 이것도 지금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서버로 요청을 보냈어요. 요청, 리퀘스트를 보냈고요. 이 요청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블릿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동적으로 만들어지는 파일이 아니라 서버가 무슨 폴더에? 웹 앱이라고 하는 폴더에. 그죠? 우리 어디다 만들었어요? 여기다 만들었잖아요.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HTML 파일이 있는 거죠. 어떤 HTML? index.html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청은 index.html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index.html을 리스폰스로 보내준 거예요. 그 리스폰스를 응답을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받았죠. 브라우저가 받고서 화면에 그린 거죠. H1을 그려주고 UL을 그려주고 UL 안쪽에 리스트 아이템 LI를 그려준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웹페이지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웹페이지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디 입력하세요. 아이디 입력하세요. 만약에 패스워드가 필요하면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로그인 버튼이 있으면 되겠죠. 이런 웹페이지,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이런 웹페이지가 보이게끔 할 거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흐름은. 그런 다음에 이런 페이지가 보였을 때 여기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리퀘스트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리퀘스트를 보내면 어떤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냐면 여기 입력한 아이디를 화면에 출력하면서 여러분들 로그인하면 어때요? 다음이나 네이버나 혹은 뭐 유튜브 로그인했을 때 사용자 아이디 혹은 사용자 별명 이런 것들을 화면에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사용자 뭐 프로필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게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흐름 아시겠죠? 우리가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하실 때에는 웹페이지에서 웰컴 페이지에서 메뉴들이 있고요. 그 메뉴들을 클릭했을 때 어떤 화면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게 설계가 돼야 되고요. first 서블릿을 클릭하면 first 서블릿이라고 하는 화면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설계가 돼야 되고요. 유저 로그인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로그인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고요. 설계가 돼야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뭔가를 입력을 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페이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마 문서로 다 정리를 하실 거예요. 정리된 문서가 있고 그 정리된 문서에 따라서 개발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실 때에도 이거를 플로우라고 해요. 서비스 플로우를 그려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메인 페이지는 어떤 메뉴들이 있고 메인 페이지에서는 어디로 가고 메인 페이지의 두 번째 메뉴에서는 어디로 가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어떤 페이지로 갈 수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어떤 페이지로 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야 그거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뭐 서블릿이 됐든 JSP가 됐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건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그인이 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면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까지는 서블릿만 이용을 해볼게요. JSP 이용하지 말고 서블릿에서 저희가 할 얘기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서블릿에 대한 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JSP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릭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메시지는 우리 오전에도 한번 봤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 많이 보시게 될 그 메시지예요. 404 찾을 수 없음. 404 찾을 수 없음. 자, 얘는 뭐예요? 일단 클릭을 했을 때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클릭을 했을 때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클릭하기 전에는 JSP 1번 컨텍스트 루트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름까지밖에 없었는데 클릭을 하고 나니까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유저 인포라고 주소가 바뀌었죠. 이렇게 주소가 바뀐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클릭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주소를 어디로 바꿔주겠다? 유저 인포로 주소를 바꾸겠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유저 인포라고 하는 URL 주소로 리퀘스트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웹페이지 여기 주소가 유저 인포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소가 바뀌는 것까지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서버에 도달했을까요? 도달하지 않았을까요? 브라우저가 보내준 유저 인포라고 하는 리퀘스트는 서버에 톰캣 웹 서버에 전송이 정상적으로 됐어요. 정상적으로 전송이 됐는데 이 톰캣 웹 서버는 유저 인포라고 하는 요청 방식을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리스폰스를 보내줄 수 있는 무엇? 레프리젠테이션, 화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HTML로 만들든 서블릿으로 만들든 JSP로 만들든 유저 인포라고 하는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레프리젠테이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서버가 리스폰스, 응답을 보내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유저 인포라고 하는 이 리퀘스트 URL, 요청 주소, 요청 URL 주소를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서블릿을. 자, 그럼 어디서 만들까요? 서블릿은 자바 클래스이기 때문에 웹앱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SRC 밑에서 만드는 거예요. SRC 밑에서. 자,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패키지 밑에서 오른쪽 클릭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시고 무엇을 만들면 될까요? 서블릿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블릿. 되셨죠? 자, 그리고 서블릿 이름은요. 유저 인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유저 인포라고 할게요. 유저 인포. 다른 것들은 기본대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우리 프로젝트 이름은 JSP 1번, 그 다음에 자바 소스 코드가 있는 곳은 SRC, 패키지 이름은 edge.web.intro,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는 HTTP 서블릿이죠.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을 next. 자, 여기서는 몇 가지 우리 수정 좀 할게요. name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변수 이름이니까 이거 소문자로 시작할게요. 소문자로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URL 매핑이에요. URL 매핑인데 URL 매핑 보시면은요, URL 매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게 대문자 I인지 소문자 I인지 잘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소문자로만 썼어요. 그래서 여기를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user info 이렇게 소문자로 바꿀게요.
여기를 되셨나요? 그래서 OK. 그다음에 next. 여기는 바꾸실 거 없으세요. 그냥 이대로 하시고 finish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새로운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패키지 선언문이 있고요. 필요한 클래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나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들을 임포트하는 임포트 문장이 있고요.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블릿의 이름은 소문자 U로 시작하는 유저, 대문자 I, 유저 인포다. 서블릿 객체의 이름인 거고요. 서블릿 객체의 이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서블릿은 어떤 URL을 처리할 것이다. 유저 인포라고 하는 URL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URL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소문자인 거 주의하세요. 왜 여기를 소문자라고 했을까요? 아까 인덱스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인덱스에서 여기 주소를 뭐라고 했어요? 유저, 인포. 전부 다 소문자만 썼죠. 전부 다 소문자만 썼어요. 그러면 처리해야 될 URL도 여기 전부 다 소문자로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URL 패턴, 매핑을 시켜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HTTP 서블릿을 상속을 받고 생성자가 있는데 슈퍼 이거는 부르나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닫아버리시면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렇죠? 어차피 슈퍼 클래스의 디폴트 생성자는 자동으로 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코드를 일부러 명시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디폴트 생성자가 아니라 어떤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우리가 호출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럴 때에는 명시적으로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이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생성자 이렇게 있고요. 생성자 있고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하고 있는 메서드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오버라이드 하는 메서드는 뭐냐면 doGet get 방식의 요청을 처리하는 메서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oPost 포스트 방식의 요청을 처리하는 메서드. 이 두 개가 자동으로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거니까. 아까 서블릿 클래스 만들 때 체크했잖아요. 체크. doGet, doPost 거기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이것만 있어도요. 여기 이것만 있어도 아까 클릭했을 때 에러가 나는 거는 사라져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서버가 재시작을 한번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들어진 서블릿이 있으면 그거를 수정할 때마다 서버는 재시작이 자동으로 되는데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가 될 때에는 서버가 자동으로 재시작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서블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면 좀 귀찮더라도요. 서버를 재시작을 한번 해주세요. 서버를 재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죠. 서버 탭으로 가셔서 톰캣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실행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자, 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서버에 등록이 됐어요. 컴파일이 되고 서버에 등록이 됐어요. 앞으로는 이 파일이 뭔가 변경될 때마다 서버는 자동으로 재시작될 거예요. 네, 됐죠?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웰컴 페이지로 가보세요. 다시 웰컴 페이지로 가셔서 유저 로그인을 클릭해 보세요. 아까랑 달라진 게 있죠. 이제는 에러가 아니라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어디에서? JSP 1번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열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주소는 똑같죠. 유저 인포라고 하는 주소는 똑같아요. 근데 아까까지는 representation, 화면을 찾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던 것이 지금은 에러가 안 나오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서블릿 클래스가 있으니까.
유저 인포라고 하는 URL을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 링크를 클릭한다라고 하는 것은 get 방식이에요, 포스트 방식이에요? 여기서 링크를 이렇게 클릭을 해요. 링크를 클릭하는 거는 get 방식 요청일까요, 포스트 방식 요청일까요? get 방식, 그렇죠? 요청을 보내는 거에 기본 방식은 get 방식이 기본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링크를 클릭한다, 링크를 클릭해서 URL 주소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URL 주소로 get 방식의 요청을, get이라고 하는 요청을 서버로 보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실행이 된 거냐면 여기가 실행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보기 위해서 여긴 다 지워버릴게요. 일단 여기다 지우겠습니다. 로그만 하나 넣을게요. 로그만. 여기서는 무슨 클래스예요? 유저 인포 서블릿 클래스죠. 그리고 유저 인포 서블릿 클래스에서 do get 메서드가 호출됐습니다 라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요청이 왔을 때 응답을 만들어주는 거라 그랬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면, 자, 이제 조금 더 바뀌었을 거예요. 자, index.html. 지금 여기 로그는 없죠. 제가 로그를 일부러 지워버렸어요. index.html이고요. 유저 로그인을 클릭했어요. 화면이 에러는 아니죠. 에러는 아닌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제가 여기를 수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거 프린트 LL은 뭐예요? 프린트 LL은 콘솔 창에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지 서버로 라이트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서버로 라이트를 해주세요가 아니었기 때문에 콘솔 창에다가만 출력을 한 거고요. 그죠? 콘솔 창에만 이 내용을 출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응답, 리스폰스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썼어요, 안 썼어요? 리스폰스에 내용을 쓴 게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 내려갈 리스폰스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뭐밖에 못 봐요? 빈 화면밖에 못 보는 거예요. 비어있는 화면밖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get에서 할 일은 get 방식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만들 HTML을 여기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여기 소스 코드를 변경하고 컨트롤 S 저장을 하니까 서버가 다시 재시작하고 있죠. 이런 거 보이시죠? 자, 우선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리스폰스의 컨텐트 타입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리스폰스를 보내기 전에 응답에 리스폰스의 컨텐트 타입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컨텐트 타입을 설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리스폰스를 보내는 게 HTML이고, 그리고 인코딩은 UTF-8이다 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보내주는 컨텐트는 HTML이고 UTF-8로 작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response 설정. 자, 설정 그러면 뭐라고 시작하면 돼요? 메서드를 set이에요. set content type. 메서드 이렇게 나오죠? 컨텐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타입 부분은 문자를 써주시면 돼요. 문자를 써주시면 되고, 문자열은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텍스트 파일인데 HTML 텍스트 파일입니다 라고 써주시고요. 캐릭터 셋은 UTF
8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저장.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제가 저장을 하니까 이렇게 다시 로드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로딩이 되진 않아요. 약간 시차를 두고서 저장하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응답을 작성을 해야 되죠. 리스폰스를 작성을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로 무엇을 내려보내줄 것이냐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프린트 라이터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프린트 라이터. 컨트롤 스페이스 하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해야 되는 이유가 임포트를 해야 되니까. 임포트를 해야 되니까. 라이터라고 변수를 선언해 주시고요. 응답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response가 가지고 있어요. response가 가지고 여기서 get writ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메서드를 보면 톰캣 서버가 메서드를 호출을 할 거예요. 요청이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리퀘스트가 톰캣 서버로 전달이 됐을 때 doget이라고 하는 톰캣 서버가 이 do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자동으로 호출할 거고요. 호출할 때 리퀘스트를 요청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에 넣어서 전달을 해주고 응답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객체는 response라고 하는 객체에 넣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준다? 톰캣 서버가 넣어서 보내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리퀘스트와 response를 이용하시면 돼요. 사용자가 보낸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겠다. 리퀘스트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자한테 보낼 정보를 만들어내겠다. 보낼 정보는 response죠. response에 있는 메서드들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라미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이제 라이터는 준비가 됐어요. response를 write 쓸 수 있는 프린트 라이터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 라이터를 이용해서 글자들을 append 글자들을 계속해서 추가를 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HTML 문서니까 document 타입은 HTML입니다 라고 하는 걸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append 할 때는 HTML 이제 여기는 이거는 문서 종류고 HTML은 뭘로 시작해요? HTML로 시작을 하죠. 조금 번거로워도 연습 좀 할게요. HTML로 시작을 했으면 항상 끝날 때는 뭘로 끝나야 돼요? end 태그가 있어야 되죠. end 태그. 자,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HTML 문서의 기본 구조예요. 도큐먼트 타입을 먼저 써줘야 되고 HTML 스타트 태그가 있어야 되고 HTML end 태그가 있어야 돼요. 이 사이에서 헤드와 바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 사이에서 헤드와 바디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헤드를 먼저 만들게요. 헤드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헤드를 닫아주는 태그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닫는 태그죠. 헤드. 이 안에서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헤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보통 메타, 타이틀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메타, 타이틀, 스타일, 링크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타이틀만 나올게요. 타이틀은 우리 JSP 1번이라고만 할게요. 모든 타이틀을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타이틀을 전부 다 JSP 1번이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는 여기까지만 넣을게요. 헤드는 여기까지만 넣고 바디가 있어야 되겠죠. 앞에 핸드. 바디라고 하는 시작 태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디라고 하는 엔드 태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 태그 바디와 엔드 태그 바디 사이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만들 거냐면 간단하게 이렇게만 구성을 할게요. 여기다가 H1 제목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폼을 만들게요. 폼. HTML에서 폼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폼은 뭐 할 때 사용해요? 아이디, 패스워드, 혹은 이메일 이런 것들을 사용자한테 입력받아서 그걸 서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폼이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폼에서는 딱 하나만 넣을게요. 이름만 넣을게요. 이름.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름을 전송할게요. 전송. 버튼. 이거는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input 타입 텍스트, 여기는 input 타입 submit 이렇게 만들 거예요. 요거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폼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폼, input 타입 텍스트, input 타입 submit 이거 기억나시죠? 자, 요런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이런 페이지를 바디 안에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H1을 먼저 만들겠다라고 했죠. H1을 먼저 만들 거예요. H1 시작하고요. H1 닫아주시면 돼요. 자, 이 안에서 유저 인포 페이지라고 할까요? 유저 인포 입력 페이지라고 할게요. 입력 페이지. 자, 그 다음에 뭐 만든다 그랬어요? 폼을 만든다 그랬죠. 폼을 만들 거니까 폼이라고 하는 태그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폼이라고 하는 태그를 닫아 주셔야 돼요. 우리가 HTML을 공부한 이유를 아시겠죠?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웹페이지를 만들려면 이런 태그들을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폼에서는 중요한 속성 2개가 있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폼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속성. 액션 그리고 타입. 네. 타입이라고 말씀하신 분 계시네요. 그죠? 액션 속성과 타입 속성이에요. 액션은 뭔가요? 액션은 폼에서 전송 버튼이 있을 텐데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보낼 거냐? 리퀘스트를 어디로 보낼 거냐? 고요. 타입은 뭐예요? 타입은 리퀘스트를 보낼 때 전송 방식이 get 방식이냐, post 방식이냐를 설정하는 게 타입이죠. 맞습니까? 네. 이 2가지가 폼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이 2가지가. 자, 우리는 어디로 보낼 거냐면 똑같은 유저 인포 페이지로 보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작은 따옴표 사용하신 거 주의하세요. 작은 따옴표. 원래 우리 HTML 파일 만들 때 속성에다가 값을 설정할 때에는 무슨 따옴표 사용했었죠? 큰 따옴표 사용했었어요? 작은 따옴표 사용했었어요? 큰 따옴표 사용했었어요? 그죠? 폼 만들었던 거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다 아시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자, 이게 폼 만들었던 HTML인데 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form 이렇게 닫잖아요. 그리고 form 안에는 뭐가 있어요? form 안에는 action. 아, 죄송합니다. method. 저도 하다 보니까 타입이 아니라 method. 네. form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action하고 method예요. method. method. 저도 틀릴 뻔했군요. 액션은 어디로 보낼 거냐? 어디로 요청을 보낼 거냐고요. 메서드는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를 하는 게 form이에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어트리뷰트를 설정할 때는 큰 따옴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HTML에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구별해요? 구별하지 않아요? HTML에서 속성,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는 구별하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도 문자열 설정할 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구별하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 얘기할 때 큰 따옴표로 해도 되고 작은 따옴표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작은 따옴표로 했어요. 왜 작은 따옴표로 했을까요? 여기를 만약에 큰 따옴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그쵸? 스트링 오류가 나는 거예요. 여기 큰 따옴표부터 여기 큰 따옴표까지가 문자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큰 따옴표부터 여기까지가 문자열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문자열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열 안에서 따옴표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쓰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리고 여기 타입 아닙니다. 메서드예요. 메서드. 큰일 날 뻔했네요. 메서드. 열어보길 잘했네요.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거예요. 포스트. 됐죠? 자, 이제 폼 시작 부분 됐고요. 폼 엔드 태그 됐어요. 자, 이 안에 제가 이름 하나만 입력받겠다고 했죠. 이름 하나만 입력받겠다고 했으니까 append 문자열을 만드시면 되고요. 무엇을 만들면 될까요? input type 문자열 입력받을 때는 text 맞아요? input type text 이렇게 넣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 입력하세요 라고 힌트를 주고 싶어요. 힌트. 그러면 placeholder라고 하는 걸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서버로 보내는 정보. 서버로 보내는 정보는 무슨 속성에다가 넣으셔야 되죠? name 속성에다가 넣으셔야 되죠. 인풋에서 타입을 주는 거는 이게 숫자를 입력하는 거다, 문자를 입력하는 거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였었고요. name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변수 이름. 변수 이름. 그죠? 그래서 변수 이름을 저는 유저네임이라고 할 거예요. 유저네임. 되셨죠? 그 다음에 placeholder라고 할 거예요. placeholder.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러면 input까지는 돼요. input까지는 돼요. 일단 볼까요? 만들어졌는지. index.html에서 로그인 눌러보세요. 여기까지는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H1 만들어져 있고요. form 만들어져 있고 input 만들어져 있고 여기까지는 만들어져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오류 없으시죠? 여기다 하나만 더 줄게요. 오토 포커스라고 하는 걸 줄게요. 오토 포커스. 얘는 뭐였을까요?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깜빡깜빡 하게끔 하는 게 오토 포커스였었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폼 안에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뭐가 더 있어야 돼요? append
전송 버튼이 있어야 돼요. 전송 버튼도 뭘로 만들어요? 인풋으로 만들면 돼요. 인풋 하고 만들면 되죠. 이때 인풋은 타입을 뭐라고 하면 돼요? 타입을 submit이라고 하시면 돼요. submit. 그 다음에 value. value는 그 버튼에 써줄 이름이죠. 버튼의 이름. 전송이라고만 할까요? 전송. 자, 됐습니다.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리스폰스를 보내줄 HTML 도큐먼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 되신 분들은요. 메인 index.html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index.html에서 first sublet 시간 제대로 동작해야 되고요. 동작해야 되고 유저 로그인 이름 입력하세요. 전송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 이것도 동작돼야 돼요. 주소 바뀌는 거 없고요. 주소 바뀌는 건 없지만 여기에 화면에 표시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기까지 제대로 돼야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잘 되시죠? 자, 아까 전송 버튼을 클릭했을 때 주소는 유저 인포라고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요. 근데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UI 흐름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처음부터 UI 흐름을 다시 한번 볼게요.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웰컴 페이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딱 보내요. 웰컴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내면 이게 리퀘스트죠. 서버는 이거는 동적으로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서버가 가지고 있었던 index.html이 있었어요. 웰컴 페이지가. 그래서 그 웰컴 페이지를 리스폰스 응답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는 유저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했어요. 유저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서버로 또 리퀘스트가 가는 거예요. 이 리퀘스트 URL이 뭐였죠? 리퀘스트 URL이 아까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유저, 소문자, info라고 약속을 했었고 링크를 클릭하는 거는 무슨 방식? get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버는 뭘 했어요? 톰캣 서버는 이 리퀘스트의 URL을 보죠. 리퀘스트의 URL을 보고 리퀘스트의 메서드를 확인을 해요. get이냐 post냐 이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유저 인포라고 하는 URL과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처리할 수 있는 무엇을 호출했어요? 우리가 만든 doget을 호출을 했죠. doget을 호출해서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페이지가 보이게 된 거죠. 지금 리스폰스를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톰캣 서버는 서블릿을 호출을 했고 서블릿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서 리스폰스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가 보인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송을 클릭했어요. 전송을 클릭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도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서버로. 자, 그런데 여기서 주소는 뭐예요? 주소는 바뀌지 않았어요. 폼에 보시면 주소는 유저 인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메서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메서드는 po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톰캣 서버는 어떻게 할까요?
통캣 서버는 두 포스트 메소드를 호출하겠죠. 두 포스트 메소드를 호출할 텐데 호출해 보면 여기 화면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문자열을 리스폰스로 응답으로 서버는 보내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두 포스트에서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 포스트에서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메소드가 톰캣 서버에 의해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무엇을 해보면 로그 하나 출력해 보면 돼요. 콘솔 창에서 로그 출력해 보면 되죠. 유저 info.doPost 메서드가 호출됐습니다 라고 로그를 하나 출력을 해보면 실제로 이 메소드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테스트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메인부터 시작할게요. JSP 1번. JSP 1번. 아직 로그 나오는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유저 로그인. 이거는 무슨 방식? get 방식. 자, 여기 로그 뭐라고 찍혔어요? 유저 인포 서블릿에 to get 메서드가 호출이 됐다. 호출되고 나서 이런 웹페이지가 리스폰스가 응답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전송 화면이 비어버리죠. 자, 비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똑같은 유저 인포 서블릿에서 무슨 메소드가 호출됐어요? 도포스트 메소드가 호출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보낼 때 여기서 포스트로 보내라 라고 하니까 서버는 그 리퀘스트를 받아서 아 이거 포스트네. 그러면 도포스트로 호출해야지 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뭐가 남았을까요? 사용자가 어떤 유저 네임을 넣어서 보냈는지 라고 하는 거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화면에 보여주면 돼요. 그걸 누가 하겠다? 도포스트가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다들 에러 없이 잘 되세요?